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I가 2026 이제 인터 배터리에 또 이제 참가를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3월 2일 날 인터 배터리에 참가하겠다. 자, 기존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출시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CES 2026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번에 삼성 SDI에 눌리는 자리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인터 배터리에서 또 어떠한 내용을 가져올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쇼커버와 리밸런시, 패시브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그 자리가 딱 알맞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찾으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트헌터입니다. 자, 오늘 삼성 SDI 또 한번 녹화를 해볼 겁니다. 여러분들 또 월요일까지 이제 3일절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푹 쉬셔야 되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전쟁에 대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또 제 얘기 듣고 나서 지금 이 47만 원 여기 펜트하우스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을까나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전쟁에 대한 이슈.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이슈가 이 삼성 SDI에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력이라든지 뭐 주가에 대한 향방 이런 것들 말씀드리면서 기술적 분석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모멘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많은 내용들을 또 이제 준비를 하고서 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봉쇄라든지 하메네이 사망이라든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자료들을 또 준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 녹화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그냥 약간 편하게 설명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댓글로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제가 전부 다 답글로 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일단 기술적 분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삼성 SDI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40만 8천 원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죠? 40만 8천 원. 그리고 지금 뭐 45만 원이 깨졌다, 45만 원에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적인 분석에서 봤을 때는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45만 원이라는 자리는. 그래서 오늘 뭐 깬다라느니 뭐 아니면 다시 밟고 올라간다라느니 계속 뭐 이런 식으로 의무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45만 원이라는 자리는 딱히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지켜야 하는 자리. 그리고 지금의 랠리 자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사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의 채널을 좀 만들어내면서 지지와 저항을 지금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채널이 이탈되는 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5분봉으로 다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요 추세선 있지 않습니까? 요 기준점과 형성점 요런 식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고, 저항 고점에서도 지금 똑같은 1대1 채널로 지금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이제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기존에도 제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이 전고점에 대한 터치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대로 가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뭐라 그랬어요? 샴페인 뭐 와인 한 잔 이렇게 양주 한 병씩 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나오는 지금 자리를 안 주고 또 가버리잖아, 그냥. 그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이렇게 두 번 이렇게 주면서 가는 듯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사실 이렇게 내려올 이유가 없었지만 어쨌든 전쟁 때문에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사실 지금 이 자리 한 44만 원 정도? 요 자리를 1차적으로 지켜주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차적으로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0만 8천 원까지는 충분히 뭐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갭이 거의 한 10% 가까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분석은 이쯤 하고 오늘 장 끝나는 거를 또 한번 봐야 돼요. 보고 나서 뭐 내일장까지 한번 좀 보면서 뭐 이탈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밟고 가는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해보면서 분석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좀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이슈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호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댓글로 또 이제 뭐 네가 뭔데 그렇게 생각하냐라고 하실 분들은 그냥 미리 지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유가에 대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에 대한 리스크 오프, 2차 전지의 성장주, 뭐 이런 것들에 좀 이제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쟁이 커질 때 유가가 튀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로 단순히 원유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거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 이것도 아니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이 해협에 대한 봉쇄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애초에 공포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초크 포인트라서 실제 봉쇄를 하지 않더라도 미사일이라든지 뭐 드론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면 뭐 기뢰에 대한 가능성, 뭐 보험에 대한 취소, 할증이 붙는 순간 모든 선박들이 멈추고 시장은 그 자체를 공급에 대한 차질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차질은 결국 또 어디로 가느냐? 가격에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최근 보도에서도 이제 보험사들이 전쟁 위험 담보를 뭐 취소하거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운항이 위축되고 비용이 뛰는 그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가가 오르면은 에너지에 대한 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물가에 대한 압력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를 빨리 내리기는 어렵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기대가 이동을 하겠죠. 그럼 금리 기대가 조금만 낮춰진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금리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약간 우려감 이런 것들이 조금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미래 이익 비중이 큰 산업,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주, 이 성장주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는 타격을 받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2차 전지의 설비 투자, 뭐 성장 스토리, 뭐 이런 것들에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조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좀 빠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뭐 전쟁 뉴스가 강하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자금에 대한 부분은 보통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금. 본능적으로 현금, 뭐 달러, 아니면 국채, 뭐 아니면 금,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모드에 대한 전환이 생깁니다. 이때 삼성 SDI 같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 섹터 바스켓이라고 하는데 이 섹터 바스켓 자체가 같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해상에 대한 보험 아니면 운임에 대한 급등 그리고 이제 원재료나 뭐 부품 그리고 물류비 상승 뭐 이제 납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물류 비용은 기름값이 아니라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항로 아니면 뭐 이제 운항에 대한 규제에서 먼저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바다를 지나갈 때 비용에 대한 구조를 간단하게 좀 쪼개보자면은 첫 번째 연료가 들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운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회로입니다. 자, 전쟁이 나면은 이 중에서 보험이 가장 빠르게 뛰어 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사가 이 항로는 위험해서 못 받겠다 또는 받긴 하는데 할증을 크게 붙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선사는 그 비용을 운임에다가 바로 전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배는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상황이 자주 생겨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사일에 대한 부분, 드론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선박이 피격될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선박, 뭐 그리고 화물, 그리고 선원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이 커버를 안 하거나 막 이제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감당이 안 된다고 하면 뭐 선사들이 이제 이 항로를 이제 우회를 하겠죠. 우회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안 가버리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선복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운임료가 더해져서 더 뛰겠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에 대한 가격만큼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납기, 리드 타임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객사는 일정이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은 전쟁 국면에서 배터리 업체를 볼 때 원가가 오르냐 아니면 뭐 납기가 흔들리냐 이거를 동시에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잡는 거죠. 주가에 대한 압박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원화, 달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실적은 일단 뭐 혼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확대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지정학 쇼크가 터진다고 하면 이 글로벌에 대한 자금은 흔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뭐 위험 자산, 신흥국, 고변동에서 빠져나오고 달러 같은 안전 통화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 원화가 뭐 약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뭐 삼성 SDI에 미치는 영향은 뭐 이제 손익계산서 아니면은 뭐 주가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손익에 대한 측면에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달러 매출이 많으면 환산 이익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달러로 결제하는 원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설비, 뭐 아니면 부품이 많으면은 비용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가에 대한 측면으로 좀 본다고 하면 원화 약세 국면에서는 외국인이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흐름이 붙어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과 뭐 나쁜 기업, 뭐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시장에 대한 전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전쟁 이슈와 같이 오면 환율에 대한 부분도 있고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이 3종 세트가 동시에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4%에서 비비고 있다라는 건 저는 나름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존에도 과열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이 전기차를 제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좋게 말씀드리려고 하면 사실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유가. 자, 기름값이 뛴다. 기존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슈도 있었고 특히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지금 이 기름값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자 기존에 내가 내연기관 차를 사려고 했었는데 전기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좀 늘지 않을까 그러면은 배터리에 대한 산업도 조금 늘어나고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 했는데 사실 조금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닐까 왜냐면 지금 EV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부에다 ESS나 뭐 LFP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제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V에 대한 수요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헷갈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헷갈리는 포인트. 자, 이게 뭐냐면은 유가가 오르면 EV가 유리해지는 거 아니냐. 저처럼 처음 생각했던 분들. 근데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찾아봤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약간 반대로 갈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게 전쟁과 이제 유가에 대한 급등이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1차 효과는 일단 소비자에게 지출을 줄여라. 왜냐면은 불확실성이 확대니까. 불확실성이 커지면은 자동차 같은 이제 고가 내구재는 구매를 미루기 쉽습니다. 따라서 소비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금리에 대한 기대가 다시 오른다거나 아니면 뭐 인플레이션 제저마 뭐 이런 내용들 아니면은 뭐 이제 금융시장이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면 완성차 업체도 약간 보수적으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고에 대한 조절이라든지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할인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우디 이런 애들 할인 많이 하잖아요. 아니면 뭐 생산에 대한 계획을 약간 뒤늦춘다든지 왜냐면 지금 당장에 출시를 해도 사실 뭐 전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구매하는 구매 의사가 원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주춤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당장에 뭐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엄청난 것들을 만든다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약간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하이엔드에 대한 포지션이 강합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가 약간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방어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섹터에 대한 심리 자체가 꺾이는 구간이 온다라고 하면 이때는 같이 영향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겠죠. 호르무즈에 대한 부분과 이제 홍해에 대한 부분,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됐을 때 복합적인 물류에 대한 쇼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합이 왜 무섭냐면 호르무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원유에 대한 부분, 그리고 LNG 같이 이제 에너지 흐름에 대한 부분에 이제 직격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물류 부품과 뭐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 여기에 이제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둘이 같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호르무즈도 좀 적어놓고 할게요. 얘네들이 같이 흔들린다라고 하면 에너지에 대한 가격이 오를 것이고요. 그리고 물류가 막힐 거고요.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비용에 대한 부분, 납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해 쪽은 과거에도 공격이 늘어나면 전쟁 위험에 대한 보험료가 계속해서 뛰었었고요. 항로를 우회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분과 기간이 늘어나는 패턴이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둘 다 막히는 시나리오를 최악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가능성을 약간 보는 거죠. 그 가능성이 조금만 높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위험 자산을 줄이려고 하는 게 약간 시장의 스탠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ESS, 전력망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자, 전쟁이 커질수록 각국 정부와 전력 회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에너지가 비싸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에너지가 끊기는 거예요. 끊기는 것.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에너지에 대한 안보가 흔들린다라고 하면 전력망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커진 국가 누굽니까? 미국, 유럽, 그쵸? 우리나라도 그렇고 출력에 대한 변동성 자체를 두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다?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 변동성을 잡아줄 장치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ESS, 특히 개통용 BESS, 정책,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나 정책에서도 흐름이 있는데, 자, EU 배터리 저장 장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시장에 대한 리뷰와 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이제 관점에서 저장 장치를 강조하는 자료들이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나와주고 있어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EV에 대한 업황이 흔들릴 때 시장이 ESS 쪽으로 성장 가시성을 더 높게 쳐준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방어 체제로 훨씬 더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논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보에 대한 프레임을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탈중국에 대한 공급망 프리미엄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IRA가 대표적이죠. 이 전쟁과 그리고 뭐 제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록화가 계속해서 강해질수록 기업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 이건 무슨 말이냐? 정책이 동맹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급망을 계속해서 밀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안에서 만들면 너네 뭐 세금 혜택 줄게, 보조금 줄게 이런 것들. 고객사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으로 납품이 가능한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업 파트너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쪽은 특히나 뭐 전략적인 산업 육성을 에너지 안보와 경제 회복력으로 이제 엮어가지고 강조하는 문서들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리미엄은 하루 만에 실적으로 찍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위기 국면에서 리스크가 적은 쪽으로 이제 돈이 모이는 형태로 주가에 반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주가의 눌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모멘텀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지금 뭐 경제평론가라든지 뭐 이런 시사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경기 둔화로 해가지고 이제 금속에 대한 원재료가 뭐 눌린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은 뭐 이제 원가에 대한 압력, 완화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전쟁이 길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면은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경기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전부 다 식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산업금속, 니켈, 코발트 이런 애들은 수요에 대한 둔화로 눌릴 수가 있고요. 이때 배터리 업체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가 되겠죠. 그죠? 기존에는 이제 가격이 빠진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더 싸게 사가지고 더 투자에 대한 뭐 이런 비용으로 조금 약간 이동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이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시장은 원가가 빠진다라기보다는 수요가 빠진다라는 걸 더 크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호재가 곧바로 주가로 직결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뭐 투자 확대, 뭐 카펙스라든지 이런 뭐 생산 라인 뭐 전환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삼성 SDI한테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지속적으로 봐야 될 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급락 이후 섹터 바스켓 리바운드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학 급변 때는 보통 이런 흐름이 나옵니다. 1차적으로는 공포에 대한 급락,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리스크오프라고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적으로는 또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뉴스 강도가 약해진다라거나, 그죠? 그리고 이제 유가가 비교적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약간 전환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숏커버라든지 아니면 리밸런싱이라든지 아니면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는 약간 눌리는 명분으로 전쟁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바닥을 다져주는 그 자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40만 8천 원에서 깨지지 않는 선에서 되돌아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40만 8천 원을 지워놓고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제2의 저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삼성 SDI가 2026 이제 인터배터리에 또 이제 참가를 하겠다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3월 2일 날 인터배터리에 참가하겠다. 자, 기존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출시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CES 2026이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번에 삼성 SDI에 눌리는 자리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인터배터리에서 또 어떠한 내용을 가져올지, 그리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쇼커버와 리밸런시, 패시브 자금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그 자리가 딱 알맞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닥을 찾으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건 맞지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뭐 이제 삼성 SDI의 전쟁에 대한 이슈, 영향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어쨌든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로 많이 써주시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렇게 한번 마무리하고 저는 이따가 포스코홀딩스 분석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